우리 채널은 고품격 주식 재테크 전문 채널이죠. 일단 우리 스타일은 그냥 시원시원하게 틀리건 맞추건 소신있게 주식시장이 좋다, 나쁘다, 좀 사야 될 것 같다, 팔아야 될 것 같다, 아주 제대로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이런 스타일이죠. 두 번째 스타일은 최근에 보신 분들은 뭐 존버 인베스트만 이렇게 기억하셔서 이 양반은 뭐 맨날 주구장창 주식 매수 그리고 존버만 하라고 거의 제2의 존리 선생님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팔라고 할 때는 제가 또 단칼에 팔라고 말합니다. 조만간 이전에 제가 전망했던 이렇게 얘기했던 거 다 캡처해서 검증 영상 한번 올릴 타이밍이 된 것 같긴 한데, 뭐 코로나 터지기 전 2019년 12월부터 해가지고 그때도 50% 현금화 얘기했고, 올해 7월에도 뭐 30% 현금화 하라고 할 때 제가 이렇게 대놓고 그냥 시원하게 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뭐 사실 시원하진 않죠. 예. 소심하게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여튼 팔라고 할 때는 팔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소신 있는 의견을 들으러 영상 보시는 거지, 뭐 오를 것 같지만 하락에도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은 이 인간이 사려는 건지 팔려는 건지 뭐 영상을 한참 듣고 났는데 짜증밖에 안 나죠. 어차피 제가 사라 팔아라 그래도 제 말만 믿고 사는 분 거의 없죠. 결국 이 의견 저 의견 다 들어보고 최종적인 결정은 어떻게 내리죠? 감이 딱 오는 쪽으로 결정을 하죠. 우리는 뭐 논리고 이성적인 판단도 다 중요한데 일단 다 듣긴 다 들어요. 근데 결국에 이거다 싶은 촉이 오는 곳, 그런 곳으로 매수하고 매도를 결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맞추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얼마나 의견이 합리적인가, 그리고 근거가 명확한가,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웃기냐 못 웃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유튜브는 또 일단 웃겨야 되는데 못 웃기면 꽝이죠. 일단 경제지표를 근거로 설명을 드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반에 제가 좀 이빨을 한번 털어주지 않으면 지겨워가지고 안 봐요. 그래서 이제 좀 털만큼 털었으니까 본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아시겠지만 주식시장 상황이 어떠냐, 미국 다우지수와 나스닥은 뭐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근데 코스피만 마치 병든 닭마냥 이렇게 비실비실 회복을 아주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미국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쁜 상황이 아니죠. 굉장히 기쁘실 테지만 코스피, 코스닥 등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회복, 이런 기쁨은 잠시 미뤄두고 지금은 그러니까 코스피에 대한 전망을 먼저 해드리는 게 이게 인지상정이겠죠.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금 왜 이꼬라지냐, 수출로 먹고 사는 동남아 신흥국을 포함해서 IMF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쨌든 수출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해운, 항공, 내륙 등 이런 운송 대란, 운송 지연 문제 때문에 당연히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수출 국가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상식이죠. 뭐 원자재 가격은 치솟고 운임도 증가해서 원가는 오르는 반면 여기에 제품을 만들고 보내도 평소보다 한 몇 달은 더 걸리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 요거는 다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상식이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요 모양 요 꼴이죠. 하지만 핵심이 되는 미국 등 선진국의 소비가 지금 다수의 예상과 다르게 이런 시국에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이게 미국 소매 판매, 그러니까 소비마저 꺾여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 비상등을 켜는 거죠. 경제지표도 열심히 보면서 여차하면 이제 현금 확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겠지만 지금 미국의 소매 판매 보시면 꺾여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코스피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소비가 계속되는지 요거를 확인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확인해 드릴 텐데 이게 지금처럼 계속 나쁘지 않은 상태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 이제 서서히 코로나로 집에서 쉬던 사람들이 근무지로 나와서 복귀하겠죠. 그럼 운송이 조금씩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텐데 주식시장은 그런 흐름만 딱 나와도 반등을 바로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코스피를 가지신 분, 코스닥을 가지신 분들도 이제 존버를 하는 게 맞겠죠. 자, 일단 이렇게 결론을 먼저 딱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 보시면 결론만 딱 던져놓고 니들은 생각 따위는 하지 말고 내 말만 믿어라, 내 말만 믿고 따라라,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절대 여러분은 그런 말만 듣고 믿으면 안 되죠.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근거를 명확하게 따져보고 그 의견을 판단해야 돼요. 왜냐면은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뭐 이렇게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뭐 차트 보고서는 이런 거를 근거로 결론을 도출해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 이걸 명확하게 알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의 한번 근거를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소매 판매가 굉장히 견조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9월에는 팬데믹 보조금이 끝나잖아요. 자,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고 놀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 왜 소비를 더 늘릴까? 요거부터
이때부터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소비는 기본적으로 가장 명확한 판단이 가능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소매 판매점의 판매를 매달 집계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지수이기 때문인데요. 머리를 깎는다거나 뭐 교육을 받는다, 뭐 이런 미국의 서비스업이 굉장히 크죠. 하지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측정을 하진 못하죠, 소매 판매가. 하지만 제조업 기업에서 얼마나 제품이 많이 팔렸냐, 이것만큼은 아주 제대로 반영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서비스업 전반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가 PC 개인 소비 지수 측정치라고 하는데, 요거보다 우리가 실제 주식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상관성이 훨씬 더 높은 게 바로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매 판매 지표를 보여드렸는데, 증가율을 한번 볼게요. 이번 달에 발표된 9월 한 달간의 미국 소매 판매 지표는 지난 8월이죠. 8월보다 0.7% 더 늘었습니다. 다수 전문가 및 기관들은 8월보다 0.2%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었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낮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 후행하는 소매 판매도 감소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 그랬죠. 또한 9월 이후로 팬데믹 지원금이 종료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요걸 대비해 가지고 8월 9월에는 소비를 줄일 거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했는데 완전히 반대죠. 모든 예상을 뒤집고 9월 미국 소매 판매가 8월보다 더 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소비가 증가를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모든 분야에서 일단 고른 소비 성장을 보였는데, 지금 제가 붉은색으로 박스 친 부분 보이죠? 이게 8월 대비 가장 소비가 크게 늘어난 항목이에요. 스포츠용품, 취미, 운동기구, 도서 관련 소비가 크게 증가했고, 백화점이죠, 이런 쪽에 소비가 크게 증가했고, 잡화점, 그리고 주유소 등의 소비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모두 코로나 피해로 직격탄을 맞았던 바로 대면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섹터들입니다. 코로나로 헬스장을 못 가고 서점도 못 가고 취미생활도 못 했다가 이제 그냥 위드 코로나죠. 그냥 걸리면 걸리는 거고 하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급격하게 소비가 늘어나는 것 확인이 계속 되고 있고요. 또 물론 최근에 나이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스포츠 용품 메이커인데, 급락때 제가 저점 매수 영상을 올렸죠. 위드 코로나 수혜주 중에서 하나가 나이키겠죠. 네, 코로나 핑계로 사실 운동도 쉬고 취미생활도 좀 쉬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소비가 증가하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음으로 백화점 등 이게 종합 소매점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출을 막 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 상점 중에 매출도 지금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차트가 수직으로 계속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로 이동하는 일이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유소의 매출도 늘어나는 구조,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결국 다수 전문가들의 예측과 달리 9월에 미국 소매 판매가 견조하게 증가한 이유는 위드 코로나 현상으로 다시 미국 사람들이 외출을 많이 하고 있고 대면 활동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10월에 한 달간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요. 델타 변이 이외에 더 다른 강력한 뭔가 이런 변이가 출현하지 않는다 하면 장기간 억눌렸던 이런 외출이 조금씩 계속 자유로워지면서 증가하는 이런 소비 패턴이 갑자기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뉴스나 언론에서 들러오는 소식들은 미국의 구인난이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마치 모든 미국인들이 일 안 하고 놀고 있는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팩트를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경제 지표인데 이건 뉴스와 조금 다릅니다. 지금 14일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걸 보고 계시는데 한 주간 신규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이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고용을 많이 했다, 취업을 많이 했다 이건데, 컨센서스가 31만 5천 명 이렇게 많이 신청할 거라고 했는데 29만 3천 명으로 더 낮게, 더 적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를 했다는 거죠. 결국엔 고용이 좀 더 늘었다는 거고, 차트 흐름을 보셔도 장기적으로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실업수당을 청구한 인원이 이게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 수치가 좀 적게 감소하니까, 그러니까 소비는 많은데 이게 고용이 늘어나는 속도가 느린 이런 것 뿐이지 추세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인들이 서서히 일자리로 복귀를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실업률 또한 현재 4.8%, 4%가 자연 실업률이죠.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이 뭐냐면은 아무리 경제가 좋고 일자리가 많아도 한 4% 정도는 그냥 논다는 거예요. 취업이 안 되고. 그리고 다음으로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죠. 이게 코로나 이전에 시간당 $28를 받았다면 지금 이제 $31를 받습니다. 대략 거의 1년 만에 10%
이상 올랐죠. 뭐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사람들이 고용으로 복귀하는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갭 때문에 임금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답게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37% 인상하기로 했죠. 미 연방정부의 계약직 노동자들이 10.95달러에서 이게 최저임금을 받다가 15달러로 급격하게 인상시킨다 이겁니다. 계약직 노동자가 한 500만 명 이상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민간 사업장도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임금 인상 속도는 훨씬 더 빠르겠죠. 평균이라는 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9명이 일을 받고 1명만 5를 받는다. 그러면 평균 임금은 1.4입니다. 근데 만약에 1이라는 작은 금액을 받던 9명이 1을 더 줘서 그냥 2 정도씩만 줘도 1명은 그대로 5를 받아도 평균은 2.3으로 급격히 증가를 하죠. 적은 급여를 받는 다수의 임금이 인상되면 평균 임금은 훨씬 더 빨리 올라갑니다. 자, 그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렇게 더 빠르게 인상되고 있는데 민간은 어떠냐? 원래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인상하면 민간 기업들이 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게 이제까지의 상황이었는데 코로나로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뉴스처럼 구인난이 너무 심각해서 기업들은 이미 시급을 인상하지 않으면 사람을 못 구해요. 그래서 주요 기업들은 연방정부의 최저시급의 거의 2배 이상을 이미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경제지표를 살펴봤을 때 미국의 고용 환경은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실업률은 점점 감소를 하고 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감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자리로 점점 복귀를 하고 있다. 요거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 이게 9월에 왜 예상과 달리 증가했냐 이건 최근에 미국 팬데믹 보조금의 저축분과 함께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했었는데 또 고용이 되니까 여기에 임금 인상도 굉장히 크니까 이에 따라서 소비를 좀 더 늘린 거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정말 미국인들이 전부 놀고 있고 뭐 그냥 보조금만 받으면서 취업을 안 한다거나 뭐 연금만 받으면서 취업을 안 한다 이렇게 한다면 실업률이 감소하면 안 되죠. 특히 15세 이상의 인구죠. 이걸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실제 구직을 원하고 있거나 아니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이 비율을 노동시장 참가율이에요. 15세 이상 인구 중에 몇 명이 노동시간에 실제 참가해 있냐 이건데 지금 차트 보시면 원래 경제 위기 이후에는 일정 기간 노동시간 참가율이 다소 크게 하락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어땠냐? 2014년까지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3%나 감소를 했어요. 당시에 미국인들이 역시 놀아서 그런 게 아니라 위기 이후에 경제 구조가 변화하거든요. 근데 부도를 맞이하는 기업 및 개인들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후로 경제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위기를 맞거나 부도를 맞이한 뭐 자영업자, 기업, 개인들이 증가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뭐 코로나 이후에만 나타나는 보조금을 많이 줘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뭐 사람들이 다 논다? 뉴스처럼 그렇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물 경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뉴스가 아니라 실제 조사한 경제 지표들이죠. 경제 지표를 근거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은 위드 코로나 현상이 한창 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대면 사업이던 헬스, 취미 활동 및 백화점, 잡화점, 그리고 또 이동이 많이 증가하니까 가솔린 스테이션, 그러니까 뭐 주유소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9월에 팬데믹 보조금이 끝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증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고용 지표를 봤을 때 급증하는 소비 대비 고용 회복이 좀 느린 거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임금이 올라가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점진적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임금 인상폭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소비 여력이 증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9월에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증가한 것이다. 이 인과관계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쉽게 할 수 있는 명확한 결론 내드릴게요. 현재 미국의 다우, 나스닥 지수는 거의 회복을 했죠. 반면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인 운송 대란 문제로 인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수출 기업, 이런 수출 국가들은 상황이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원가는 오르고 제품 배송은 잘 안 되고 이런 상식이 그대로 주식시장에 적용을 받고 있는 거고요. 다만 가장 핵심적인 거, 결국에 미국 소비가 완전히 꺾이냐 아니면 계속되냐. 만약에 소비가 계속되면은 주식시장에 좋은 거죠. 이번 9월에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다수 전문가들이 예측과 다르게 오히려 올렸죠. 대면 활동 증가에 의한 위드 코로나 부분, 헬스, 취미, 도서, 백화점, 일반 소매점, 주유소, 이런 매출이, 이런 소비가 굉장히 증가한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 미국 고용은 서서히 증가를 하고 일자리로 다들 복귀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 속도는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소비가 증가했다고 보여지고, 자, 이렇게 고용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는 이런 상황에 높은 임금 인상은 계속된다. 바이든의 정책도 그렇고 기업들의 상황도 그렇고.
자, 그렇다면 소비 여력이 계속 증가를 하겠죠. 자, 이런 근거들로 볼 때 향후 고용이 서서히 증가하니까 운송 대란이 조금씩 개선이 되겠죠. 그러면 수출 국가들의 상황도 나아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요거보다 좀 더 빠르게 반응을 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니까 이런 경제 지표들을 근거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을 때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존버가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겁니다. 지난달 9월부터 해가지고 후원 계좌죠. 요 아래에 있는 후원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들께 한 달 교육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10월에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교육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5만원 이상 후원하신 분들은 꼭 메일 주시고요. 아직도 후원만 딱 하시고 모르게 후원하시고 아직 메일 안 보내신 분이 있어요. 꼭 메일 주시면 제가 교육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